네.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저지에서 원드림 팀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황석영입니다. 제 스폰서 사장님은 서클 오브 엑셀런스 원 팀 리드 김진실 사장님이시고요.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들 다 보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징어 게임 안 보신 분이 없고 너무 유행을 하기 때문에 저도 시드니 사장님처럼 다는 못 봤어요. 다는 못 봤지만 그 게임에서는 오로지 한 명만이 승자가 되는 그런 게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한 명이 한 명 말고 나머지들은 다 인제 죽는 그런 게임인데, 오늘은 우리가 이 누스킨 사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같이 쉐어를 할 때 저는 한 명만 죽는 게 한 명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업을 시작하신 모든 사람들이 억만장자가 되실 수 있는 그런 게임에 오셨다고 생각이 들면서 이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코로나와 함께한 지 2 년이 다 돼 가고 있죠. 예, 진짜 지금은 한국 같은 경우는 더 심해져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미국도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이제는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까지 나오게 됐죠. 자,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코로나 이후에 세계들을 석학자들은 어떻게 볼까요? 여기에 계신 이 유발 하랄이라는 분은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시죠. 그리고 사피엔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 책을 저술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폭풍은 지나가고 인류는 살아남겠지만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 것이다. 이 폭풍은 지나가겠지만 지금 그 선택은 우리를 오랫동안 바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이치라든지 그런 세상 속에서 중심에 서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가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2022 년이 시작이 되죠. 2022 년이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뭐냐면 거의 80%의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90%의 직업이 다시 생겨난다고 해요. 엄청난 숫자죠. 어 우리가 그 와이 칼라라고 하죠.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 와이 칼라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렸을 때 자랄 때 굉장히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야 되고 어떤 그런 교육을 받으며 살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와이 칼라를 갖고 좋은 스펙을 갖고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먹고 살고 그리고 사는 데 지장이 없고 세상에서 그래도 대우받으면서 살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뉴 컬러라고 하는 새로운 컬러가 인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와이 컬러들이 정말 생에 걸쳐서 한두 번의 기회로 살아간다면 이제는 실력, 그러니까 개인의 강화로 인해서 실력과 노력으로 인해서 변화가 된다면 우리에게는 매일의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희소식이에요. 뉴칼라는요, 배우고 새로움에 적응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즉 지식 노동자라고 얘기하는 새로운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이 시간에 계신 우리들은 지금 전부 지식 노동자인 뉴칼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누가 살아남느냐? 그거는요, 변화하지 못하면 사라진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역사학자들과 그런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도 몸소 체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몸으로 체험을 했던 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의 경제 구조라든지 모든 판이 바뀌었어요. 이 바뀐 속에서 우리가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에는 우리가 4차 산업 하면서 미래에 로봇이 우리의 그 직업을 다 대신할 것이다라는 어떤 경고를 많이 받았죠. 앞으로 미래에는 로봇과 사람이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앞으로는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는 사람과의 경쟁으로 이 경쟁 구도가 바뀔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트렌드 코리아라고 해서 매년 10 가지의 그 이니셜로
그 해의 트렌드를 미리 읽어보는 그런 책이 있죠. 여기에서 내년에 그 트렌드는 타이거 or 캣, 호랑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고양이로 남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검은 호랑이 해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더 강해져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10 가지의 그 키워드 중에서도 가장 그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음 2022 년은 오롯이 스스로를 책임지는 나노 사회고, 그리고 확고한 자기 스토리가 기업, 개인 경쟁력을 주는 내러티브 자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제일 처음에 T와 맨 끝에 있는 T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2015 년도의 잡지를 한번 볼게요. 2015 년도에 저도 이 잡지책을 봤습니다. 타임즈에 어린아이, 예쁜 어린아이가 이렇게 등장을 했고,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아이가 2015 년도에 태어난 이 아이는 142 살까지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소식이었어요. 오래 살고 싶잖아요, 모두가. 오래 살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정말 오래 사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 또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그런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단어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자유, 젊음, 행복, 돈, 관계, 시간, 건강, 이런 단어들 어때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단어죠. 이 단어들을 평소에 많이 쓰고 사시나요? 그리고 이 단어들이 내 삶과 함께하고 계시나요? 얼마나 많은 단어들이 내 삶과 일치하고 사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누구나 앞에 나온 단어들처럼 정말 그런 단어들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건강하게, 그리고 정말 나의 원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국한돼 어떤 것들에도 국한되지 않고 어 걸림돌이 없이 기회에서 기회를, 새로운 기회를 만나고 찾는 그런 지금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경제 흐름이 있잖아요. 돈의 흐름. 이 돈의 흐름들을 이 안에서, 이 카테고리 안에서 이 돈의 흐름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자유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결국 여기 4 가지의 이 단어와 여러분들은 친하게 지내셔야 되는데, 이 단어들이 그냥 바로 저희 회사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은요, 정말 저는 특히 미국에 이민 와서 살면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만 봤거든요. 주변에 노는 사람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그냥 띵가띵가 노는 사람을 못 본 것 같거든요. 모두 열심히 살아요, 노력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뭐 친척들 주변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삶이라는 게 노력만 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나이가 들면서 저는 깨닫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고 살죠. 일을 하고 사는데 여기에 있는 4 가지의 그런 부분에서 일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E라고 하는 employee들,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는 그 부면, 그리고 S라고 하는 일자리를 소유하는 곳, 그리고 B라고 하는 시스템을 소유하고 I라고 하는 투자를 하고 있는 이 4 군데 모든 사람들이 속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오늘 이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는 이 비사분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왼쪽에 있는 시간과 돈을 바꾸는 그런 일이 아니고, 정말 돈을 내가 내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많은 그 왼쪽에 계신 분들, 저도 왼쪽에 있었지만 시간과 돈을 바꾸는 일을 했거든요. 여기서는 거의 95%의 사람들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굉장히 적은 돈을
그들이 서로 피 튀기며 정말 오징어 게임을 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나눠 갖는 그런,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평범한 그런 삶이에요. 평범한 삶이 참 좋은 삶이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그곳에 있다 보면 정말 이러한 많은 사람들과, 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그렇게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피 튀기는 현장에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으로 옮겨가 보면요. 옮겨가 보면 여기에는 적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정말 넉넉하게 나눠 갖는 거예요.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사느냐 아니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이 바뀐다는 거를 저는 누스킨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 온 지 벌써 25년 정도가 됐어요. 저는 이민을 오자마자 어떻게 운이 좋게 취직이 됐습니다. 맨하탄의 패션 스트릿 이 브로드웨이 근처에 있었는데 저희 회사 옆에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회사를 다니면서 너무너무 만족하게 다녔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그 꿈에 그리던 뉴요커가 됐고,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일을 즐겁게 하면서 또 돈도 많이 벌었거든요. 여기 계시는 그 회사 사장님들이 저에게 그랬어요. 정말 "소피아는 우리 패밀리다. 우리 가족이다. 우리는 정말 한 배를 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보는 사장님은 정말 멋지셨어요. 멋지고 너무너무 잘 살고 여유롭고 정말 삶에 너무 풍요롭게 사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리고 내가 이 회사의 한 가족이 됐다는 거에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어떨 때는 뭐 2박 3일 밤을 새서라도 디자인을 뽑아내고 할 정도로 진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미국의 패션 스트릿에 어떤 붕괴가 일어나는 그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사가 저에게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고 문을 닫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하탄, 이 화려한 그 맨하탄 한 거리에서 고아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가졌던 그 외로움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를 저는 정말 아직까지도 그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때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내가 패밀리였는데 버림을 받았나? 왜 나는 내 잘못이 아니라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난 정말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나는 왜 갑자기 이렇게 고아가 됐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 결심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하면서 사장님만 부자가 되는 이런 생활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제가 선택을 한 게 셀프 임플로이,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일에서, 그런 곳에서 일을 했죠. 저희가 사장님이 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장님이 됐고 많은 그 직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을 했어요. 저는 사장님이 되면 진짜 굉장히 내가 알고 있는 사장님처럼 멋지고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을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레스토랑을 열고 나서 보니까, 회사 다닐 때는 먼데이 투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뭐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만 일을 했었는데 식당을 하다 보니까 먼데이 투 먼데이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제 삶은 완전 송두리째 그냥 이 레스토랑과 함께 그냥 묻혀 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픈을 하고 한 6 개월쯤 지났을 때 '이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섣불리 문을 닫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가게를 오픈하느라고 저희 아버지 퇴직금까지 빌려다가 오픈을 했거든요. 돈이 되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다고, 나랑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문을 닫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다시 회사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진짜 우울증까지 걸려가며 이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행운이 찾아왔어요. 저희 후원 사장님이 누스킨이라고 하는 오른쪽에 있는 비즈니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식당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비즈니스라고 하는 그쪽으로 저를 안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덥석하고 그 기회를 잡았고요. 기회를 잡자마자 저는 회사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시작부터 골드라고 하는
이제 저희 파트너가 이 옆에 있는 멋진 키 크신 남자분 파트너와 함께 컨벤션을 참가하게 돼요. 저는 이때 참가하면서 굉장히 의기양양했어요. 시작하자마자 파트너가 생겼고 나는 그 시스템이 있는 그 비즈니스에서 나는 옮겨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성공했다.' 그리고 이렇게 쉬운 건데 그때는 블루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12 명의 파트너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12 명? 오케이. 그러면은 한 1년 정도 넉넉 잡아 걸리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년 안에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때 블루 다이아몬드의 평균 수입이 5만 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괜찮다. 그 1년 동안 열심히 하고 은퇴를 해야겠다.' 이렇게 그런 꿈에 젖어서 인제 그 컨벤션을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다음에 라피지가 돼서 또 그 킥오프 미팅을 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옆에 계신 분은 저희 남편이에요. 그 남편과 사진을 왜 찍었냐면은 제가 라피지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진 거예요, 골드로. 그래서 굉장히 제가 여기서는 웃고 있지만 그 자세히 보면은 썩 쏘입니다. 웃는 게 아니에요. 뭔가 제 계획하고는 달랐습니다. 제 계획하고는 다르고 '이상하다. 난 분명히 1년 안에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뭔가 다시 시작하는 그런 기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로 시작이 돼서 저는 성장이 안 되고 정말 파트너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 너무너무 괴로웠던 그 시절이었어요. 오랫동안 파트너가 생기지 않고 골드로 계속 이젠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그 일은 열심히 했죠. 정말 노력하는 거는 뭐 몸에 뱄던 거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는 뉴저지인데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여기서 한 차로 거의 뭐 토를 한 3개 정도 지나가고 거의 1 시간 반 이상이 걸리는 그런 장소에 그 제가 데모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백인 여자분인데 덩치가 제 한 3-4배 정도 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그 바디 갈바닉 그리고 갈바닉을 가지고 그 어깨와 목과 이제 그런 데를 갈바닉을 제가 시연을 해 주고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손목이 이렇게 딱 나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큰거리고 아팠는데 그렇게 열심히 1 시간 넘도록 데모까지 하고 사업 설명까지 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3 시간 이상을 했는데 거기에서 인제 제품이 나간 거는 갈바닉 젤 하나밖에 안 나간 거예요. 그때 들었던 톨비가 100불 정도가 넘었는데 그때 당시에 갈바닉 젤이 35불 정도였거든요. 진짜 그거를 마침 갈반처리를 전달을 해 주고 다시 토를 지나 건너오는데 그때 마침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진짜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서럽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수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지만 나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두려움과 서러움과 막막함과 뭐 어떤 그런 기분을 가지고 돌아와서 진짜 그때 저희 스폰서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스폰서장님이 저보다 어리고 학교 또 후배세요. 근데 너무너무 어린아이처럼 정말 엄마한테 간 것처럼 가서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더니 그 스폰서장이 저한테 이렇게 사석에서는 언니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드림보드가 없었어요. 드림보드를 만들라 했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 꿈을 얘기하는 것도 부끄럽고 드림보드를 만드는 것도 유치하고 '뭔가 이런 게 뭐야 되게 유치하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안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언니 드림보드 만들었냐."고. 근데 제가 드림보드를 안 만들었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절실했어요. 그래서 드림보드를 집에 가자마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잡지책이나 그런 걸 뭐 뒤지고 뭐 해도 이렇게 원하는 거 잘 없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프린트아웃도 하고 그다음에 직접 글씨도 쓰고 해 가지고 이렇게 붙였는데 그때 마침 우리가 석세스 출입이라는 게 처음으로 생겨나면서 그 캐리비안 크루즈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려면 저는 루비가 돼야 됐었거든요. 근데 그 루비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때 골드였어요. 그때가 3 월인가 4 월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8 월까지 퀄리파이가 끝나고 9 월에 루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어 진짜 혼자서 골라를 골드 라피즈 골라를 하고 있었던 그 시점에 그동안 어떻게 3 명의 더
파트너를 만들 수 있을까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믿고 정말 절실했어요. 이거 아니면 나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면서 그 크루즈 사진을 여기에 붙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크루즈 여행을 석세 출입을 저희 팀에서 다들 원했어요. 다들 가고 싶다고 말은 했지만 이렇게 드림보드를 만들고 드림보드에다가 석세 출입을 갈 수 있는 그 사진을 붙인 사람은 저와 저 스폰서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크루즈를 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저는 루비가 됐어요. 그때 어떻게 루비가 됐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냥 기억이 나는 거는 굉장한 그런 절실함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이 드림보드의 힘을 믿었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정말 몰입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그때 깨닫고 배웠습니다. 그때서부터 인제 매번 핀업이 될 때마다 핀업 그 드림보드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를 했고 혼자만 갔던 그런 석세스 출입이나 그런 그 컨벤션의 무대에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장님과 함께 서고 그리고 석실 출입에 또 부모님을 모시고 갔어요. 제가 부모님께서는 굉장히 아버님은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갖고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성공한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누스킨을 갑자기 한다고 하셨을 때 굉장히 실망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무슨 물건을 팔고 세일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굉장히 좀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때 석세 출입을 회사에서 주최하는 석세 출입을 그때 푼타카나였거든요. 그때 모시고 갔는데 어머니, 아버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그때 석세 출입을 모시고 간 게 저는 정말 제가 한 일 중에 가장 뿌듯하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를 굉장히 믿어 주시고 밀어 주시고 저를 이름을 부르지 않고 "황 사장, 황 사장." 그렇게 부르시면서 굉장히 리스펙트 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변에 제 가족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우리는 또 다이아몬드가 되고 많은 팀원들과 함께 그 회사의 그 컨벤션에 참가를 하게 되고 석실 출입을 더 많은 파트너들과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2019 년도에 10년 만에 블루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여기에 오시는 그 리더 사장님들 보시면 굉장히 빨리 성공하신 분들 많잖아요. 이게 저는 사실은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저같이 천천히 가더라도 내가 원하는 길은 언젠가 갈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제 사진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정말 꿈에 그리던 무대였어요. 처음에는 저 위에서 정말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 곳에 앉아서 '나는 저기 언제 가지?' 라고 이렇게 암담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그 무대에서 이렇게 러너웨이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부터 막 유행어를 만들었어요. "황석영이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루스킬." 그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저희 파트너들과 저희 형제라인들에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그건 정말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에 우리가 매년 지금 12 월이잖아요. 우리가 12 월이고 12월 달 되면은 우리가 꼭 빠지지 않고 하는 팀에서 하는 게 있어요. 확고하게 목표를 적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모여서 그렇게 쓰고 그리고 발표를 하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그리고 드림보드도 같이 만들고 만든 것을 또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배웠던 이거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은 모두 다 그 드림보드를 아주 빵빵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 그거를 하나의 시스템을 갖고 있고 저희는 배우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배워 나갔던 것 같아요. 배우는 장소라면 배우고자 하는 그런 우리 그 리더 사장님들을 모시기도 하고 사무실에 그분들이 계신 곳에 우리가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저와 그 스폰서장님은 항상 아무도 안 가더라도 회사에 있는 모든 미팅에
거의 100% 참가를 했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정말 그렇게 참가를 하고 미친 듯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배운 것을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이 일은. 열심히 가르치고 리더를 배출해 나가는 일에 열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프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2년 전에 갑자기 셧다운이 돼 버렸잖아요. 셧다운이 됐는데 우리는 늘 했던 게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실천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데는 거의 그 어떤 문제도 되지 않고 금방 적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 나갔고 그때 셧다운이 되면서 절대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우리 참 말 안 듣고 더 가까이서 많이 자주 모이고 더 가까이서 모여서 정말 배워 나가는 거를 소홀하지 않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또 배우고 가르치고를 반복을 하면서 한 명 한 명 성 나갔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니까 더 좋더라고요. 평소에 자주 만나지 못했던 그런 탑 리더 사장님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너무나 가깝게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히말라야 그룹을 통해서 진짜 그 기라성 같은 리더 사장님들을 너무나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엄청난 베네핏이고 더 많은 그런 사업의 폭이 넓어지는 거를 막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컨벤션은 비록 못 갔지만 이렇게 다 마스크를 쓰고 모여서 컨벤션에 참가도 하고 저희는 한 명 한 명 그 개인의 능력을 키워 나가는 데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팀원들이 전체가 다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 정말 함께 꿈을 꾸고 내가 저도 이제 그 드림보드를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함께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거를 배워 나가고 그게 실천해 나가는 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스키는 비즈니스예요. 제가 생각했던 식당 사장님이 저는 비즈니스인 줄 알았는데 그게 비즈니스가 아니라 시스템이 있는 사업이 비즈니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유무에 따라 우리의 정말 삶에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라가 그게 결정이 되는 거를 저는 알게 됐습니다. 뉴스킨은요. 우리 뉴스킨 사업이 뭐냐면 뉴스킨 회사와 내가 파트너를 맺는 거예요. 회사는 모든 것을 다 감당을 하죠. 연구, 개발, 생산, 회계, 법률, 배송, 물류, 홈페이지 관리, 신국가 오프까지 모든 귀찮고 어려운 일들을 회사가 다 해요. 그리고 나는 뭐를 해야 되죠? 나는 단지 리더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또 딜레마에 빠졌던 거죠. 난 리더 잘 못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디자인이나 하고 그러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처음부터 너무 고민이 됐고 특히나 핀업이 안 될수록 나의 리더십의 자질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고민을 했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리더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그런 답은요. 배우고 새로움에 적응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배우고 새로움에 적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안 되더라도 배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것이 다가왔을 때 거기에 빨리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리더가 될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된 것 같아요. 이 사업을 또 플랫폼 비즈니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하면 뭐 여러분들 아시는 거 많죠. 특히 앱스토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누스킨도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연결을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돈을 버는 거는 결국 연결을 함으로써 즉 나와 연결된 넘버가 많을수록 나의 자산이 늘어가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뉴스킨 사업은 결국은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한 그런 자산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집중해야 될 곳은 연결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이 뉴스킨을 연결을 함으로써 나에게 자산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나의 파트너들이
그 연결이 됨으로써 그런 레버리지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비전 스팀이 있습니다. 비전 스테머는요. "우리의 비전은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비전 스테이먼이 있어요. 어때요?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하는 일이 이 기회 플랫폼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누스킨 사업은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해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하면은 많이 생각나죠, 여러 가지 회사가. 맥도날드를 예를 들자면 맥도날드는 내가 맥도날드 비즈니스를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자본을 투자를 엄청난 자본을 투자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매달 지속적으로 로열티를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에 본사에.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그 프랜차이즈 가 잘 된다 하더라도 나에게 분양권을 주어지지가 않아요. 분양권은 무조건 회사에 본사에 있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 이 프랜차이즈는 나의 자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스키는 어때요? 자본 투자 1도 없습니다. 로열티 6 대까지 5%를 무한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말 분양권이 나를 비롯해서 나와 같이 사업을 해 나가는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사업자들에게 분양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평생 자산으로 남고 그 그 소 그 저기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는 그런 자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레버리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회사에서 저에게 지급하는 그 레버리지 수입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급을 하는데 이 세 가지 모두를 저는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쓰는 제품을 공유함으로써도 받고 있고, 그리고 나와 같이 나도 매니아가 되고 나와 같이 매니아 소비자를 만듦으로써 받는 그런 레버리지 수입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1대 6 명의 대리점을 만들었을 때 6 대까지 5%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레버리지 수입을 주어집니다. 뉴스킨 사업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1대 6 명을 만드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 게임은 오징어 게임처럼 한 명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게임에 어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돈을 버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1대 6 명이지만 그 6 명들도 6 명씩 해서 36 명이 되고 또 216 명이 되고 1,296 명이 돼서 6 대까지 가게 되면 약 5만 명 정도의 나와 함께 협력을 하는 파트너가 생기게 돼요. 그걸로 인해서 회사에서 5%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략 한 200불 정도로 5% 생각을 한다면 한 달에 1 밀리언이라고 하는 그런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1 년이면 10 밀리언이고 10 년이면 100 밀리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숫자가 되면서 우리가 억만장자가 되는데 정말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우리 누스킨 회사는 세계 넘버 원 보상을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 통계로 지금까지 1,500명 이상의 100만 장자 사장님들이 배출이 됐고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3 일에 1 명씩 새로운 100만 장자가 탄생을 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회사는 이렇게 파이를 나눠 갖는 것처럼 회사의 이익을 우리 사업자들과 반 1대 1로 나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굉장히 많은 파이를 가져가실 거고 어떤 분은 아직은 소박하게 작은 파이를 갖고 가져가시겠죠. 어느 누구도 얼마만큼의 수입만 가져가라고 우리를 막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결심하기 나름이고 내가 원하는 만큼 그 수입이 무한대라는 게 저는 이 사업의 정말 가장 큰 매력으로 받아들였고, 내 수입을 내가 결정하는 거, 내가 어느 정도의 수입을 가질 것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너무 매력이었어요. 나의 가치를 누군가가 매기지 않는다는 게 저는 그게 정말 너무 신나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그 백만장자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었던 그런 배경에는요. 우리 회사에 엄청난 그런 제품들로 인해서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미국에서만 해도 그 10 빌리언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이렇게 많은 그 제품들이
매년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 제품들이 만약에 매년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뭐 5 년에 한 번, 10 년에 한 번 나온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때그때 이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그렇게 쉽게 주어지지는 않겠지만, 이 회사는 매년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엄청난 그런 제품들을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음 여기 있는 이 디바이스들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디바이스들 하나하나도 지금까지 세계 넘버 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넘버 원 아니면은 취급을 안 하는 어떤 회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제품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이 미국과 그 유럽만 보더라도 이렇게 팬데믹으로 이렇게 모든 시장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누스킨 회사는 소비자도 105%, 세일즈 리더도 108%, 그리고 매출도 103%가 오르는 그런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우리 회사는 가만히 있질 않죠. 그래서 그 기술력, 글로비브라고 하는 그런 기술력을 통해서 이거는 뭐냐면은 그 특화된 레일 시스템이라고 해서 씨앗부터 그 어떤 식물을 길러내는 어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해 나가고, 그리고 누스케는 이런 것들을 이런 글로비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생산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지구에 어떤 농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생산품들을 만들어내는, 공산품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정말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지구를 살리는 일에 엄청나게 앞장서고, 그리고 가장 선두에 서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농업이라든지 누스케의 최신 최신 과학이라든지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와 같은 사업자들에게 엄청난 희소식인 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어느 순간 내 사업이 막힐 수가 있는 건데, 내 사업이 정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막히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회사에서 뒷받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그 미래가 있는 그런 부분을 CEA라고 하는 통제된 환경 농업을 통해서, 그리고 뉴스킨의 사이언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합작이 돼서 지속 가능한 그 제품들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제품에 대해서는 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이 에이즈라 분다는 엄청난 과학이죠. 그리고 이 기술력들, 이런 제품이 입증한 기술력들, 그리고 그로비브와 CEL을 통한 그런 원료 수급을 통해서 이노 퓨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요구와 함께 맞물려가는 누스킨의 발자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세상을 바꿔낼 제품들이 지금 탄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얼마 전에 뷰티 포커스라고 하는 그런 콜라겐 제품이 탄생이 됐고, 그리고 한국은 에이즈랑 메타라고 하는 제품이 탄생이 됐죠. 특히 이 메타, 저도 한국에서 좀 수급을 받아서 먹고 있는데 정말 엄청난 제품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페이스북이 메타라고 이름을 바꾼 거 아시죠? 그리고 우리 에이즈랑 메타 같은 메타잖아요. 메타의 의미는 접두어로 사용되는 메타는 그리스어에서 기원이 됐습니다. 이 뜻은 무엇을 넘어서다, 그리고 전환 혹은 초월함, 탁월함을 의미한다고 해요. 이 메타가 상징하듯이 여러분들은 이런 제품들과,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들이 만나고 계시는, 곧 만나게 될 2022년 이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현재 나를 초월해서 제2의 나를 만드시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는 회사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뉴스킨의 세 번째 디비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뉴스킨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포스트 포 굿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선의의 힘을 발휘하는 이 기관들 그리고 이 일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선의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의의 힘을 발휘하지 않으면 내가 이 사업에서 성공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리스터 칠드런이라고 하는 NTC 작년 한 해만 해도 거의 그 NTC를 통해서 그 12만 명의 어린이가 매일매일 굶지 않고 밀을 먹게 됐어요. 그리고 먹는 것뿐만 영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질병 예방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많은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사업자들이 알게 모르게 동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한 해 거의 700 밀리언이라는 밀을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전 세계에 걸쳐서 서브를 했고 이제는 굶어 죽는 아이들이 점차점차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그런 일에 우리가 큰 일을 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딧불 아시죠? 제가 살고 있는 이 뉴저지는 굉장히 공기가 좋아서인지 반딧불이 여름이면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뒤에 그 백야드 쪽에 나가 보면 여름에 한창 이렇게 반딧불이 막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어느 그 생물학자가 어느 그 동남아에 있는 그 맹그로브라고 하는 그 숲 있잖아요. 거기를 인제 방문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번개가 치듯이 일제히 동시에 집단적으로 어떤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게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번쩍하는 걸 보고선 그게 뭔가 봤더니 거의 300 미터 이상의 숲에서 그 반딧불이 무리들이 동시에 집단 발광을 하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이들이 왜 집단 발광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들이 발광을 함으로써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그 암컷에게 그 내가 있는 곳에 전달을 함으로써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반짝반짝 이렇게 전달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게 만약에 혼자서 그 반짝거리는 거를 보여줬을 때는 거의 3% 정도의 성공률이 있다고 해요, 암컷에게 그게 가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같이 집단적으로 발광을 했을 때 거의 82%의 성공률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긍정적인 시스템이고 정말 이게 집단적인 성과로 이제 그거를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만큼 얼마나 경쟁이 많겠어요, 이 동물의 세계에는. 하지만 이 경쟁을 함으로써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것보다 함께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성과를 이룬다는 거를 우리 사람보다 동물이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죠. 우리가 함께하는 시스템의 힘에 의해서 유리천장을 들어 올리는 그런 힘을 발휘합니다. 유리천장이 뭐냐면 특히 미국에 이민 와서 사시는 분들은 이 단어를 많이 들어 보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아무리 성공을 하고 싶어도 제가 있었던 그런 패션 인더스트리에서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나는 동양인이기 때문에 이 유리천장이라 보이지 않는 천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올라가고 싶어도 더 이상은 못 가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부딪혀서 많이 좌절을 하고 그러는 삶인데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정말 금수저가 아니면 이 유리천장에 항상 부딪히는 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비즈니스,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지 우리가 비즈니스라는 걸 하는 거고 그래야지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 혼자의 힘으로는 정말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힘을 활용하고 함께하는 그런 시스템의 힘으로 이 비즈니스를 펼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힘을 우리는 선의의 힘이라고 하고 그걸 force for good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 바이러스는 행복과 성공은 전염이 된다고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떨어지게 되고 서로를 경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정말 피 튀기는 오징어 게임과 같은 나 혼자 살고자 하는 그런 게임 속에서 우리는 늘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저는 누스킨을 통해서 정말 행복 바이러스를
전염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복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나는 이 행복 백신을 맞고 결국은 나는 리더가 돼서 조직을 이끄는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은 그런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어요. "위대한 성공은 절대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뉴스킨 사업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하지만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원하는 삶을 시간 저처럼 이렇게 천천히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나 자기의 시간에 맞게 자기의 스피드로 자기의 속도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유리천장이 없는 정말 한계가 없는 그런 삶을 가는 그 길을 혼자가 아닌 원하는 모든 친구들과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징어 게임 저도 잔인했다 그래서 다는 못 봤지만 정말 패러디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근데 우리 회사에서 이 패러디를 만드셨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